예, 오늘은 아까 단체 톡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실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제 뭐 보는 이제 뭐 합의 이야기는 했고, 그다음 서로 이제 부다치가 뭐, 그다음 형은 이제 이 형틀을 이야기하는데 바뀌는 거, 그다음에 그죠? 이 형은 이것도 그렇고 충살이라고 하거든요. 형도 형살이라고 하거든. 살이라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신살들이 많아요. 신살. 형, 충, 이 파도 있습니다. 파. 그 다음에 해살이라는 것도 있고요. 해살. 또한 이거는 이것들과 상당히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첩적인 것은 느낄 수 있다. 그 중첩적인 것은 그렇게 다가온다. 이제 이래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이래 보시면 되고, 단순하게 파해라 하는 거는 우리가 거의 뭐 느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만, 그다음 이외에는 이제 그 기타 신살이라고 해서 신살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고 하면 이 소위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삼재살 상당히 지금 많이 보잖아요. 삼재살은 많이 보거든. 제가 제 책에 그 기록해 놓은 거나 그다음 제가 여러 가지 그 신살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합리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기타 신살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한 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이 연구한 그 사람의 어떤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거론 안 할 거예요. 또 보면 이제 중간에 스스로도 많이 듣게 되시고 그런 거는, 그래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 형 이런 것들이거든요. 충형, 파해, 원진살도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충이라 하는 거는 서로 이제 막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충은 부딪힌다. 충살에 대해서 안 했죠, 지금? 지금 하는 게 맞죠? 내가 저쪽하고 이하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자, 충은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 부딪힌다는 겁니다. 원래 저는 이 네모의 그림을 잘 그리는데, 보통 충살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적 개념이라 해서 우리 시계도 네모난 시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준이 되는, 하루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자시죠. 어제와 오늘이 구분이 되는 시간은 자시입니다. 자시는 항상 제가 그림을 여기에 그립니다. 그죠? 그럼 자시를 중심으로 해서 밤이잖아. 밤은 요 전에는 해시고, 해자 축시고,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자의 반대는 낮에 오시죠. 오. 그 항상 정해진 시간대로 가면 해자 축, 이제 요거는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시간. 인묘진, 그죠? 아침의 시간. 그 다음에 낮 시간, 사오미. 그 다음에 오후 들어서 저녁으로 가는 시간, 사오미, 신유술. 요렇게 이제 하루가 시간으로 보면, 그죠? 요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충이라 하는 거는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반대편에, 나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 그러니까 결국 반대편에 있는 글자는 시계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 자의 반대는 당연히 오죠. 그래서
자오는 충이다. 그러니까 그래 결국 따로 보면 자오는 충이죠. 자오는 충한다. 충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자다면 축이 나오죠. 축. 축은 자축인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차례대로 임묘진 차례대로 나가는데 사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차례대로 나가니까 오부터 축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가니까 여기 한 칸 가면 여기도 한 칸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 한 칸 가니까 여기도 한 칸 오니까 축은 미, 충미가 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한 칸 가면은 인이죠. 여기 또 한 칸 오면 신이잖아. 그래, 인신이 충이라는 관계죠. 여기 지금 책에, 아까 여기 책에 우리가 58쪽에 있습니다. 책이 58쪽인데요. 그 다음에 묘는 다시 또 인에서 묘로 한 칸 가니까 여기서도 신에서 유로 한 칸 오죠. 묘유가 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지는 당연히 지는 술과 충이겠죠. 진술충. 살은 해와 충이다. 요런 6개 충이는 거예요. 그래 자라는 글자는 오를 만나면은 충의 관계가 성립됐구나 이런 거군요. 그다음 축은 미토를 만나면 이는 신이란 글자를 만나면 충의 관계를 이렇게 묘유.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자는 쥐를 뜻하죠. 쥐띠. 그래 쥐띠와 요거는 말띠죠. 말띠는 충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 뜻을 보시고. 요거는 소띠는 양띠와 요 양이란 글자잖아요. 결국 이는 범띠는 요거 원숭이띠와 토끼띠는 요건 닭띠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종띠는 개띠와 뱀띠는 돼지띠와 이렇게 충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 글자가 띠를 중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일지를 중시 여기니까 우리는 요 이제 일지에 있는 글자들끼리 서로 충을 하게 된다. 자, 충이라 하면 제가 이 메모해놓은 걸 갖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읽어드리려면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그래서 충이라 하면 충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어진다. 또 충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달라진다. 또 충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스톱된다. 또 충에 의해서 변형된다 모양이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충을 보면 우리 지지에는 항상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생지라는 것과 그죠? 지지니까 생지와 또 뭐라 했습니까? 왕지라고 했죠. 왕지. 생지와 왕지와 그죠? 고지와 있고요. 고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생지는 역마를 뜻하는 그죠? 생지는 역마 신살에서 역마살을 뜻하는 글자로서 각 계절의 첫 번째 나오는 글자. 각 계절의 첫 번째 나오는 글자. 그래 결국 봄의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인이죠. 봄띠를 뜻하는 인. 여름의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뱀을 뜻하는 사.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 신. 원숭이를 뜻하는 신이란 글자. 겨울에는 돼지를 뜻하는 해라는 글자. 이 네 개의 글자를 생지라고 한다. 생지는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래서 역마성이다.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인이란 글자가 오니까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들은 이러한 생지들끼리만 충합니다. 생지끼리만 충해요. 그래 어떻게 충하는 거 볼게요. 봄에 초입에 나오는 봄에 해당되는 글자 인이란 글자는 금금목화잖아요. 수극화하고 음양적으로 본다면 금에 있는 첫 번째 글자 신이죠.
야와 야와의 서로 충의 관계라는 얘기죠. 충의. 그래 역마에 해당되는 요 네 개 글자는 봄에 있는 글자는 가을에 있는 글자와 충하게 되고 인신이 충이고, 여름에 있는 글자는 겨울에 있는 글자와 이 충을 하게 된다. 사해충이라는 얘기죠. 그래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들끼리의 충은 결국은 뭐가 충은 뭐가 하면 이 역마성의 충은 그래 뛰게 한다. 쉽게 표현하지만 움직이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주마가 편이라고 뛰는 놈을 더 뛰게 한다.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 바쁜데 더 바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충에 의해서, 충이란 인생에 어떤 그 진행 중인 것을 하면 이 자극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는. 그리고 역마의 충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역마끼리 충을 하면 역동적입니다. 뭔가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그 틀 속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예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마충은 역동적이다. 역마의 충은 역동적. 또 그래서 역마의 충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이동을 하게 된다. 이동. 내가 이 명주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든지 여기는 또 사회궁이 되고 이런 국가궁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정이고 나의 미래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어디에 여기 있는 글자와 충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사회적으로잖아. 사회적으로 내가 하는 일의 이동이 됐고, 그죠? 또 뭐 여기 있으면은 나의 이제 근본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뭐 건물 집이 이사할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내 집을 뜻하니까 이동을 뭔가 역마적인 것은 이동을 뜻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역마의 충은 이동이다. 그다음에 또 왕지는 왕지끼리 또 충하죠. 왕지끼리 충을 하는데 왕지는 좌오묘유. 그리고 결국은 왕지하면 각 계절의 중심에 있는 글자. 그러니까 그 오행이 굉장히 기운이 센 글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에서 기운이 센 글자는 자죠. 자. 가운데 왕지. 그죠? 화에서는 뭡니까? 화에서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오화죠. 오화. 그 다음에 목에서는 묘. 금에서는 이 유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오 묘유가 충한다. 그래서 결국은 봄의 계절에 있는 묘라는 글자는 여름의 글자는 오라는 글자와 가을에는 유라는 글자, 겨울에는 자라는 글자, 각 계절의 가운데 아주 기운이 센 글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들은 이 도화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화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모여든다, 끌어든다 하는 거죠. 이 기운이 세니까 이 묘, 오, 유, 자 이 글자들의 기운이 상당히 센 거죠. 세니까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합에 의해서 방위합이든 삼합이든 했을 때 꼭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잖아요.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지와 고지가 모였거든요. 그래 그 기운을 센 것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야들끼리도 충을 하게 되면 어쩌죠? 야들끼리도 저끼리만 딱 충을 해요. 저끼리만 충을 하면 어디합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 결국은 자라는 글자는 뭐가 충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러면 오라는 글자가 충하겠죠.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는 또 유라는 글자가 충을 하게 되는. 그걸 결국 이렇게 충한다는 것은 왕지에 서로 왕지가 내 그 명예 밑에 네 글자 중에 명예 왕지가 많이 있다면
그만큼 이 고집과 아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성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 것만 지키려고 하거든. 다른 사람이 내인데 와야 되거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되거든. 내가 다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 기가 센 기운을 뜻하는데, 그런 글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럼 부딪히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서로 기운이 세니까 요 서로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거는 지가 땡기고 지건 지의 힘으로 서로 땡기려고 하니까 끊어지겠죠. 중간에. 그럼 이게 뭐 하면은 하던 일이 중단된다, 깨진다 이런 뜻이죠. 아까 연마는 뭐였습니까? 충하면 이동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야들은 충하면 끊어진다. 하던 일이 중단된다 이렇게 볼 수 되는 거죠. 이렇게 좌우묘유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단지 이제 그 개인의 이제 육신적으로 그냥 뭐 문서를 뜻하는 건지, 그죠? 뭐 인연적으로 뭐 아버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자식 간에 모녀 간에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인연들이 또 아니면은 그 사회에서 육친들끼리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고지는 창고를 뜻한다고 했죠. 창고, 그 안에 많은 것을 감추어져가 있다 있어. 창고. 그런데 야들은 그럼 지금 하나씩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남은 게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잖아요. 봄의 끝에 있는 글자는 진, 여름의 끝에 있는 글자는 당연히 미토죠. 가을의 끝에 있는 글자는 술이라는 글자고, 겨울에는 축이라는 글자죠. 야들. 그 야들이 네 개는 또 야들도 저것끼리만 충한다. 저것끼리. 그래서 야들 저것끼리 충하면 야들의 충은, 고지의 충은 야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건 화계라고 합니다. 화계살라고 하는. 그죠? 이 화계살, 종교적인 살, 종교를 뜻하는 신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감춰져 있기 때문에 똑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화계는 화계끼리 충을 한다. 이는 뭐냐면 또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 충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는 술과 충을 했고, 지는 술, 반대쪽에 있는 술과 충을 하고, 그죠? 이렇게 충을 하고, 미토는 축토와 충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리. 그 야들은 충을 하게 되면 모양이 바뀝니다. 우리 지장간이라는 글자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 지장간 안 했죠? 지장간을 하면은 여기에 숨어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야들은 각각이 숨어 있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 지장간이 59쪽에 보면 바로 그 59쪽에 지장간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에 숨겨져 있는 글자들이 야들은 지지의 글자들이지만 땅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그 속에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갖고 있냐면 진이란 글자 속에는 이미 하늘의 기운이라 하면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 진이란 글자 속에는 진은 봄의 창고지만은 지 바로 앞에 있는 요거 이제 이 을이란 글자는 천간에 진 자체의 지 본연의 천간의 글자는 무토였잖아요. 지 본연의 글자는 무토였거든. 그런데 지가 천간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지 바로 앞전에 정이란 을을 갖다가 을목이란 것과 숭배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직전 계절의 거, 요거 이 자는 개수죠. 개수를 요렇게 요거는 지 본연의 것에 여기 세 개씩을 갖고 있어요. 숨겨져 갖고 있는 거지. 충을 하게 되면 원래 요걸 야들 속에는 세 개씩 글자를 다 갖고 있어. 야도 갖고 있거든요. 야는 지 앞에 갖고 있는 거는 정이란 글자와, 그죠? 그 다음에 요 앞 계절에 있는 거는 을이란 글자와
요 자기 거는 기토잖아. 세 개씩을 다 갖고 있거든. 술이란 글자 속에서도 갖고 있는 게 있는 신이란 글자와 요 발 앞에 하늘의 글자니까. 그 다음에 요 앞에 글자는 정화라는 거죠. 그 다음 자기 거는 무토. 이 세 개씩 갖고 있는 거죠. 충이란 글자도 마찬가지고 지 거는 음토라서 기토지만은 바로 앞에 있는 해수와 그죠. 그 다음에 신금과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해가야지. 개수지, 개수. 그죠?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자기 거 개신기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세 개씩을 갖고 오게 되는데, 요 지장간이라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 결국은 요 진술충미 요 네 개의 글자, 고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그 속에 하늘의 기운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야들끼리 충하면은, 야들이 뜻하는 것은 전부 오행적으로 토입니다, 토. 토의 충이거든요. 그러면 양토와 음토는 뭡니까? 큰 태산과 작은 산. 그렇죠. 큰 땅과 작은 땅. 이렇게 표현할 수 됩니다. 그래서 큰 양의 토는 태산의 충이라 해서 그거는 지진을 뜻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들이 부딪히면 서로 어떤 관계가 된다면은 큰 태산이 부딪히면은 있는 위에 이 큰 산들이 충하게 되면은 여기에 막 이 흔들리죠. 지진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이 충에서 이속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 위에 있는 것들은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있는 것들은 땅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 그 속에 있던 것들이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천지가 뒤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토의 진술충미의 토의 충은 변한다. 어떻게 변하노?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없는 것들은 새로 만들어진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 거고 어떤 게 이제 없는 거냐는, 지금 우리 지지를 논하니까 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진술충미란 얘기입니다. 지금 요 네 개 진술토로 뜻하는데, 만약에 진이란 글자가 이게 어디라도 진이란 글자가 있다. 그러면 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글자가 세 개라 이야기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을과 개수와 자기 거 무토라고 했잖아요. 지금 지지의 걸 이야기하니까 진이라는 글자 속에는 하늘에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 중에 3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진은 표시난 거, 겉으로 드러난 거는 모르도록 그냥 진토로만 드러났잖아요. 진토, 용으로 보여지지만, 보여지지만 그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을이란 을목과 개수와 무토라는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을이란 글자가 여기를 뜨든지 여 뜨든지 어디라도 뜨든지, 그 다음에 개수라는 글자가 어디를 뜨든지 천간에, 이 천간의 글자니까 무토라는 글자가 뜨든지 어디 위에 떴으면 하나로 떴으면 그것이 떠서 사용된 거고, 그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위에 하나도 안 떴어. 그러면 지지에 있지 쓰여진 건 아니라 평소에 안 쓰고 있잖아요. 진토만 썼다는 이 말이거든. 이해되시죠? 요것들이 위에 뜨면은 요것들을 쓰고 있는 거고, 숨겨져 있는 글자들이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기운 요것들이 안 쓰면 여기 위에 없으면은 그냥 진토로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거는 뭐와 충합니까? 술과 충하는, 진은 술과 충했잖아. 술이란 글자가 탁 와서 충을 때렸어. 그래 빵 부딪혔어. 지진이 났어.
그럼 어떨까요? 위에 아까 떠 있는 글자는 했잖아요. 요것들 글자 중에 만약에 여기 을이나 뭐 개가 있어. 있으면 요것들은 다시 쏙 꼬까닥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없어. 없으면 들어갈 게 없잖아요. 변형돼 안 썼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충하면 요거 세 개의 글자 중에 요것들이 튀어 올려오려고 하는데 튀어 오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만약에 을이라는 글자가 여기 자, 이 글자 중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라는 글자가 있어. 근데 술이 와서 충 딱 때려서 그러면 을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 저리가 야는 그대로 꼿꼿하게 하고 다음 수라는 이 개수 있죠 개수. 개수가 다시 올라와서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을이 내한테 뭐 문서일 수도 있고 그죠?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이 육친과 그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래서 모양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고지는 창고를 뜻하는 고지는 충을 하게 되면 쓰고 있던 것은 쓰여지고 있던 것은 다시 들어가고 정지한 것들 바뀐 거죠. 입고되고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던 숨어 있던 것들은 다시 개고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혼란스러울까 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것들 의하면 또 쓰여질 수도 있고 안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100% 쓰여진다는 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더 깊이 들어가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중에 또 지장간 하실 때 제가 그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충은 어쨌든 충은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충이 있다. 첫 번째 생지에 속하는 역마충, 그죠? 두 번째는 왕지, 기운이 센 왕지, 도화를 뜻하는 왕지의 충. 세 번째 창고, 화계를 뜻하는 창고, 고지의 충을 세 가지로 충을 나누는데 분별을 하는데 역마의 충은 이동을 뜻하고 뛰어다닌다, 역마, 그죠? 이동을 뜻하는 거고 왕지, 고집이 센 왕지의 충은 서로 고집 부르다가 깨진다. 그죠? 못 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가 못 쓰는지, 뭐가 이동하는지, 이거는 그 육신마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육신과 십성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충이란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고지의 충은 뭐라 했습니까, 제가? 고지의 충은 변형돼 바뀐다.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뀐다. 쓰던 것은 다시 들어가고, 그죠?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다시 쓰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 충의 개념을 이렇다는 거죠.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안 어렵죠? 그냥 부라친다. 부라치는데 세 가지더라. 역마성을 띠고 있는 이놈의 글자들은 역마니까 말궁뎅이 때리는 거, 말궁뎅이 충격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말을 때리니까 말이 뛰더라. 그런 식으로 역동적이고 이동을 뜻한다. 역마살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근데 왕지는 서로 고집이 세니까 나는 내대로 떼치는 짓구만 하려고 하니까 이 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 충이니까 끊긴다. 끊어서 끝난다. 이거죠. 하던 일이 중단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지는 말 그대로 창고에 있는 것을 끄집어 쓰기도 하고 또 쓰고 있던 것을 다시 창고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 요것들이 이제 충을 딱 때리니까 창고 이제 뭐 문을 한 방 막든지 이렇게 되면 그럼 요거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은 너는 이제 다시 들어가고 창고 안에 있던 거 다른 것을 또 끄집어내 쓴다. 이런 개념이 바뀐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운에서 올 때, 그죠? 운에서 올 때 내 사주 속에 있는 글자들과의 반응입니다. 반응. 또 내 사주 속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진이 있다면, 그죠? 여기 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 또. 항상 딱 대치대가 있잖아요.
또 여기 잘하면 또 여기 오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충이 내 사주 속에 많으면 이도 충되고 저리도 충되고 충이 많으면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긴장된 상태로 있는 거죠. 굉장히 그 긴박감, 긴장된 상태로 있다. 그리고 또 성품이 좀 예민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합이 많으면 굉장히 그 사람은 유순하다. 거절을 할 줄 못한다. 사람 굉장히 좋아요. 합이 있는 사람. 그러한 성향도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형살도 사실은 원래 하루 가야 돼. 1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1시간 거도 모자랄 수도 있죠. 굉장히. 근데 지금도 이 내용을 되게 깊게까지는 못했잖아,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하면 또 혼란스럽고 또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얘기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살밖에 못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 덜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사실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요. 반복적으로 듣고 이래 하셔야 되지만. 그러면은 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